자, 오늘 이슈 대담 네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고요.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분이 투명인간이 되실 뻔했습니다. 제가 왜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아, 이게 참. 자, 먼저 그 미루나무 작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제2의 미루나무 작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루나무 작전을 기억하실 연배시네요. 그죠? 그러네요. 76년. 그 76년이니까. 미루나무 작전, 자, 어떤 분이, 여기 그래도 아무래도 여 변호사님이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이셨나요? 고3 때였습니다. 아, 대입 고3. 준비 한창일 때, 예. 갑자기 8월 어느 날, 예. 그때 집에 TV는 예. 없습니다만 큰 뉴스로 났었죠. 그 미군 장교하고 미군 병사인가요? 두 분이 북한군의 도끼로 사람을 죽인 거죠. 글쎄요. 휴전선 안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항공모함까지 아마 그때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원돼 가지고 그때 그 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전 군사력이 동원된다는 느낌. 예. 그 토바고 들고 가는데 그 경계가 엄청나게 그때 마치 미루나무 작전 할 때 북한이 만일 맞대응을 하면은 전면전이 날 것도 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3 때 이게 대입 안 치러도 되는 거 아니냐. 속으로 은근히 또 예. 안도하셨을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미루나무 자를 때 북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서 맞습니다. 그 다 잘랐죠. 예. 다 잘라서 결국은 입시를 7호에 말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백 팀장님도 미루나무 작전 하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얘기한 유명한 게 있죠. 네. 미친 개는 예.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결국은 김일성도 사과를 나중에 했었는데 사실 그 보니파스 데이하고 바레트 중이라고 사병이 아니라 장교 2명이 그날 사망을 그 도끼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감돌았었죠. 네. 그래서 우리 전 군도 총 비상 체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군도 그 오키나와 기지에서 뭐 발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제가 기억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사실 북한이 만약에 대응을 했더라면 아마 국지전이라도 붙었지 않았을까 하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죠. 어쨌든 김일성이가 사과를 했다. 근데요. 네. 지금 일단 신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미루나무 작전, 제2의 미루나무 작전을 펼치겠다.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일단 제1의 미루나무 작전처럼 해야 됩니다. 제2를 하려면은. 근데 우리가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미국이 이번에 다음 주부터 UFC 훈련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제1의 미루나무 작전처럼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전쟁을 각오하고 아까 뭐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항공모함 실제로 서해에 2척이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고 우리 그때 우리 군에는 어네스트 존이라고 하는 단거리 핵미사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한미군이 갖다 놓은 거죠. 그 어네스트 존 핵미사일 전부 다 장전하고 또 우리는 그때 자주포에 핵포탄이 있었어요. 핵포탄 다 장전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특전사 대원들 64명이 들어가서 잘랐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북한이 함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이제 왔고 김일성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2의 미루나무 작전을 하려면은 단순하게 그럼 왜 미루나무 작전을 하느냐? 미루나무 작전이 미루나무 때문에 북한이 잘 안 보이니까 판문점 남측에서 그래서 미군이 그걸 자르려고 하다가 도끼만행 사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TOD가 잘 안 보이니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철책선에 들어오는 걸 다 보겠다 하는 게 미루나무 작전인데 그냥 우리가 가서 살금살금 가서 자르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전혀 겁나지 않죠. 전 휴전선 전체의 포문을 다 열어놓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참에 혹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가 주권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뭐 정치권처럼 하나로 다 밀어주고 그리고 미군이 다음 주에 UFC 훈련할 때 실제로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미루나무 작전, 제거 작전 보란 듯이 우리 철책선 건너편에 가서 거기에는 나무 다 우리 이제 1사단 수색대들이 가서 다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제2의 미루나무 작전이지만 예. 그냥 나무만 살금살금 자르면 아니죠. 예. 그리고 그때랑 예. 지금이랑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공동 경비 구역 JSA란 우리 뭐 영화도 다 유명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동 경비 구역 내에서는 GP를 설치하더라도 상호 이제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미드웨이호 그 항공모함도 갖다 놨지만요. 그 사전 통보가 안 된 그게 이제 불법 초소라고 본 거죠. 그거 다 까버렸어요. 그걸 다 까버렸어요 그 당시에. 초소 4개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 그 8인 그 영웅들 중에서 이제 부상 안 당한 6명 중에 소위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정말 저는 감동 먹었어요. 지금 나를 그 사고 현장에 다시 갖다 놓으면은 저쪽 GP를 까버리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깠어야죠. 예. 그때랑 지금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지금 내국 깠잖아요. 그때 76년에는.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미루나무 가지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DMZ 주도권 장악이라는 얘기 속에 지금 우리 신지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작전 그 우리 한민구 장관이 DMZ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것을 제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DMZ의 교전 규칙은 예. GP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추진 철책이 있고 그 추진 철책 너머에 MDL 즉 군사분계선 예. 진짜 휴전선이 있죠. 그러다 거기 철책이 없어요. 예. 편말만 군데군데 있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50m 지점까지 북한군이 접근하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입니다. 그럼 방송을 하죠. 니들 지금 접근하고 있다. 조심해라. 빨리 돌아가라.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북한군이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군사분계선 뭐 선은 없어요. 군사분계선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다 대고 경고사격을 하늘에 합니다. 하늘에다 대고 경고사격하죠.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사분계선보다 더 남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조준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진행된 적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방송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쏴버리겠다는 것이죠. 경고 사격도 없고 경고 방송도 없고 그냥 보고 있다가 쏴버리겠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7월 22일 날 들어가서 작전을 했으니 이 지역으로는 한 열흘 정도는 절대로 안 올 것이다라는 북한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금살금 와서 7월 말 사이에 지뢰를 매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불규칙적으로 하겠다. 패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7월 22일 날 작전을 했더라도 7월 23일 날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간 것이 왜 수색대는 한정돼 있으니까. 뭐 이로 인해서 또 수색대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것은 일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루나무 작전을 제2의 미루나무 작전을 하겠다.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지금 여러 가지 일련에 있어서의 전개 과정이 이제 돌직구로 날렸는데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이 혹독한 대가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통일부하고 국방부의 엇박자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실 이 확성기 이게 혹독한 대가라고 보기는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좀 어렵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확성기 방송이 2004년에 우리가 중단을 예. 했습니다. 북측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그 남북 그때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만뒀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만둔 게 뭐냐면 군에서 날리는 대북 풍선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물자도 많이 예.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만뒀는데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다리가 지금 나갔잖아요.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 말로 보복한다고 그게 무슨 보복이냐.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북이 굉장히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성기 방송인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전광판을 세운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전광판에다가요. 여기 걸그룹들 막 공연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막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얘기해줘갖고 뭐 빨리 걷어라. 그래갖고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걸그룹도 공연한 거 북한군 병사들 그거 보고 침 질질 흘고 할렐레 하다가 전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중단된
그런 군에서 보내는 그 풍선들 네. 있잖아요. 민간 풍선은요, 예를 들면 뭐 풍속, 풍량 다 따져서 한다지만 북한이 아닌 이상한 곳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높죠. 군에서 보내는 건 정확합니다. 백령도에서 잘만 타면요, 평양까지 갑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갖고 하면 북한의 사회 동요를 우리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방 전문가로서 이번에 그건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지만 이 국가안전 NSC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제대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NSC는 모르겠고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당연히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세 부서를 관장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군 관련한 상황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육해공 장교들 다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즉각 실시간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 할 것 없이 청와대가 똑같이 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이 상황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분위기가 나왔는지 저는 NSC 이전에 국가안보실이 조금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통일부가 북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사환 전달했다는 게 5일에서 8일 사이인데 문제는 지금 이 대통령께 보고한 거는 5일부터 이미 4차례 정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고요. 8일 날 NSC가 개최가 됐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5일 날 다 벌써 다 청와대까지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언론도 이때는 다 알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엠바고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대통령도 엠바고를 지킨 거겠죠. 물론 엠바고 엠바고를 몰랐던 의원도 있습니다만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 그러고서 이제 10일 날 10시 30분에 이제 공식 발표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하고 국방부하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이걸 보낼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스터리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 이기주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칸막이 행정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NSC라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비서실장과 동격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누구는 공격하고 있는데 누구는 뒤로 가갖고 골탑하고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그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 통일부와 국방부에 이렇게 엇박자는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예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루나무 사건에 투입된 부대의 일원이었었다. 예?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오늘 임진 깎아가지고 그 최고위원 회의 했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 지금 이런데 우선 김무성 대표의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워낙 원칙적인 말이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죠.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그 국방부에서 지금 과연 대통령이 직보를 했느냐 지금 한민구 장관은 지금 안 했다는 취지로 대답했거든요. 오늘 국회에서요? 예. 그 다음에 NSC, 여기에서 통해서 보고한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NSC가 열렸느냐? 그것도 지금 불명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사 2명의 청와대는 열렸다고 상해로 끝났지만 이게 만일 진짜 큰 도발이었다. 이럴 때 청와대의 이 대응이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 그러면 이게 그 보고 체계 전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어디서 그 국방부의 보고가 왜 안 됐고, 그 다음에 NSC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게 차단돼 버렸는가.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 이게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대통령의 결단이거든요. 결단에 따라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금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이번에 철저히 그 검증을 해가지고
이 보고 체계를 갖다 정비하고 책임질 사람은 정말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차후에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건 진행 과정을 그 첫 주죠. 첫 주 발표하기 전 첫 주의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8월 4일 날 아침 7시 35분경과 40분경에 지뢰가 터졌습니다. 즉시 이제 보고가 군탱에서 보고가 되죠.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상황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방에서 지뢰 도발이 터졌다. 그날 우리 언론들은 우리 M14 대인 지뢰가 아마 유실이 돼서 터졌을 것이다라고 언론 발표가 쫙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군은 M14 이상한데? M14가 이 정도 폭발력이 아닌데라고 군단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군단과 사단에서 즉시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뢰가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지뢰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 4일 하루 동안은 추진철책이 있으면 추진철책 남쪽에 있는 지뢰를 싹 탐지를 다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왜냐? 또 제2의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8월 4일은 지뢰 남쪽에 있는 지뢰 탐지를 다 하고 이제 추진철책까지 접근하는 것이 8월 4일까지 상황이었고 청와대와 군 청와대가 알았다 몰랐다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통상 당연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은 또 군단에서 역시 군단 합심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그 추진철책 넘어가서 그 1차 폭발한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다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용수철 죽고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목함 지뢰에 들어있는 지금 갖고 나오셨죠? 용수철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상부에 보고를 했죠. 이거는 우리 M14가 아니고 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실될 만한 지형이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위쪽입니다. 지대가 위자. 훨씬 더 지대가 위입니다. 라고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데? 해서 이제 그게 8월 5일 상황이고 8월 6일은 이제 국방부에서 조사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이 목함 지뢰가 맞다라고 했고 그것을 8월 6일 날 정전위원회 그리고 유엔 사령부에 통보합니다. 유엔 사령부에서도 그게 북한군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8월 6일까지의 상황이에요. 그 8월 7일 이쯤에는 6일 여기 기자단에 이제 엠바고 요청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주말까지는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도 안보의 문제니까 아무도 말 안 지켰죠. 했죠. 네네. 예. 그 지켜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그래서 10일 날 언급을 안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병원도 가고 문재인 대표가 임진각의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느껴서 그럴까요? 저는요, 2월 8일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정치연합 그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두 가지를 내걸었잖아요. 하나는 유능한 경제정당. 두 번째가 이제 믿음직한 안보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정당 행보를 한 거고 정치라는 게 상대평가니까요. 요번에 보면요. 새누리당보다 솔직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잘했어요. 발빠르게 위문도 가고요. 병원도 가고요.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고 책임져라. 그러니까 윤상현 또 정무특보가 그건 또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서로 좀 이렇게 잡음이 엇박자가 나는데 문재인 대표는 가서 얘기하고요. 또 그 얘기 중에 하나 제일 재밌었던 게 좀 짜장면 먹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짜장면이라는 게 정말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그 세 글자에 담겨 있는 어떤 짜릿한 진한 그게 있거든요. 그 부대 내에서 한만 먹을래도 먹을 수 없는 게 짜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까지 보면 김무성 대표랑 비교해 보면요.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홍보 능력에서 떨어졌고 항상 한 발 뒤늦게 대응하고 또 같은 당의 박원순 시장하고 비교해봐도 그런 능력이 떨어졌는데 메르스 때도 그렇고 요번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남북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그 내각 부총리가 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계속 안팎으로 사람만 살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 있어서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